왜 5,000원짜리 인디가 8만원짜리 트리플 A보다 더 큰 찬사를 받을까요? 여기 두 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그래픽에 수천억의 개발비가 들어간 8만원짜리 게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 한 명이 만든 단순한 그래픽의 5,000원짜리 게임이죠.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게이머들은 종종 이 5,000원짜리 게임에 더 열광합니다. 심지어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까지 받기도 합니다. 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가격표 너머에 숨어있는 우리 내외의 기대치와 만족도 설계에 있습니다. 가격이 8만원이면 머릿속 기준선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픽은 완벽해야 하고 버그는 없어야 하며 플레이 타임은 수십 시간. 다시 말해 프레이밍 효과가 작동합니다. 가격이라는 숫자가 채점 기준을 먼저 정해버리죠. 그래서 사소한 볼펜도 크게 보입니다. 출시 초반 사이버펑크 2077은 버그 및 퍼포먼스 이슈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가 형편없어서라기보다 가격 대비 기대를 충족 못했다는 점이 더 컸습니다. 배틀필드 2042 역시 유저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 예상한 기능과 완성도에 몸이 지면서 호평을 받았죠. 같은 듀람이라도 높은 가격은 낮은 허용 오차가 작동하면 체감 실망은 배로 커집니다. 그런데 잠깐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같은 게임을 정가로 샀을 때와 반값 세일로 샀을 때 초반 버그를 만나면 어느 쪽이 더 거슬릴까요? 대부분은 정가로 샀을 때일 겁니다. 리뷰 가격이 높을수록 허용 오차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5,000원짜리 인디는 기준선이 낮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넘는 순간 만족도는 폭발합니다. 심리학에선 긍정적 불일치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라는 놀라움이 곧 호평과 추천으로 연결되죠. 어몽어스를 봅시다. 어몽어스의 룰은 간단합니다. 임포스터를 찾아내거나 반대로 속이거나 깨끗이죠. 하지만 재미는 규칙 바깥에서 태어납니다. 회의마다 의심, 거짓, 설득, 동맹, 배신이 얽히죠. 결국 콘텐츠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라운드는 짧고 피로감은 낮아서 다음 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 조합은 바이럴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뱀파이어 서바이벌즈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 조작도 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쾌감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벽이 들이닥칠수록 빌드가 완성될수록 숫자 폭죽처럼 데미지가 터집니다. 내가 잘 커왔다는 체감 보상이 매분 폭발하죠. 핵심 재미가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어 초반 30초 안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낮은 가격은 진입장벽을 더 낮추죠. 따라서 유저들은 이 가격에 이 몰입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레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픽만 보면 러프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나무를 베고 집을 짓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져요. 협력 루프가 돌아가며 역할이 맞물릴수록 우리만의 마을이 눈앞에 쌓입니다. 여기다가 발견의 곡선, 새 지형, 새 재료, 새 지락식이 더해져 혼자가 1의 시간이라면 함께할 땐 체감 3배에서 5배로 늘어납니다. 결론은 관계의 재미가 시간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는 거죠.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격이 낮으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것들인지 천천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핵심 루프 힘이입니다. 게임은 결국 무엇을 반복하는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10분을 했는데도 재밌는 순간을 묘사 못한다면 기능은 수평 확장만 되었고 쾌감의 수직 곡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집도 있고 전투도 있고 지략도 있어요는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을 몰아붙이며 빌드를 터뜨리는 1분의 카타르시스는 설명입니다. 핵심 루프가 선명하지 않으면 가격이 아무리 싸도 기대와 만족의 거리가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초반 5분 온보딩 실패입니다. 처음 5분은 게임의 약속을 감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뭘 하면 되는가, 두 번째 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왜 기분이 좋은가. 튜토리얼이 길고 딱딱하면 인지 부채가 쌓여 피로로 바뀝니다. 반대로 1분 안에 작은 성공을 경험시켜준다면 아, 이 게임은 나를 이렇게 보상하는구나가 바로 각인됩니다. 온보딩은 설명이 아니라 체감 설계입니다. 세 번째로 허무한 반복입니다. 겉으로는 맵, 적, 장비가 많아 보이지만 본질이 같은 1분을 100번이면 곧 허무함이 옵니다. 반복이 재미가 되려면 변화의 3요소가 돌아야 해요. 첫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치가 오르거나 새로운 스킬이 열리면서 똑같은 전투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둘째, 발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형, 새로운 적,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면서 플레이어는 늘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규칙을 낯선 방식으로 섞어내면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도 전혀 새로운 체험을 줄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반복의 양이 아닙니다. 몇 시간을 하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곡선을 그리며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 재미가 갈리는 겁니다. 결국 성공한 게임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원칙이 보입니다. 첫째는 정직한 마케팅이에요. 화려한 포장이나 거장보다는 게임의 핵심 재미가 무엇인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고 그 순간을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격 대비 압도적인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플레이 타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밀도가 높고 순간순간의 경험이 가치 있게 느껴지느냐 하는 겁니다. 셋째는 견고한 핵심 게임 플레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복시키는가? 이 질문에 딱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루프가 단단해야 해요. 그래야 플레이어도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설계입니다. 매주 작은 변주 규칙을 더하고 매달 메타를 흔들어주며 분기마다 대형 업데이트를 내놓는 식으로 무기를 설계해야 장기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원칙은 인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AA 대작들 역시 이런 흐름을 따르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검은 신화 50을 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그래픽 때문이 아니에요.
팬들이 수십 년 동안 언젠가 제대로 된 설계 예정 게임이 나면 좋겠다 라고 품어왔던 기대를 정면으로 돌파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타격감, 명확하게 학습이 가능한 패턴 보스전, 그리고 공간과 카메라, 연출이 하나로 맞물려 터져 나오는 강렬한 충동감까지 게임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이 때의 영감 미장센이 약속한 분위기와 정확히 1대1로 일치합니다. 핵심은 화려한 에피트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상상해왔던 서로곰 판타지의 손맛을 실제로 체감하게 해주다는 거죠. 즉 기대치와 공급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 게임의 힘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하고 강렬한 루프에 있습니다. 탐색하고 파밍하고 교전하고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아 치킨을 먹는다. 이 4단계가 선명하게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 주기적인 맵 추가, 모드 업데이트, 메타 배너를 통해 플레이어가 다시 돌아올 이유를 계속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볼거리나 그래픽보다도 한 판이 끝났을 때 남는 서사적 체험이에요. 마지막 원이 좁혀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 순간 그 긴장감이 다시 플레이어를 부르는 동력이 됩니다. 배그는 이 감각을 반복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냈기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트리플 A든 인디든 성공은 기대치의 정확한 설정과 그 약속의 이행에 달려있습니다. 배그 때마다 게이머가 기대하는 최소 기준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짧게 보고 가시죠. 같은 게임인데도 어떤 사람은 극찬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해요. 지불한 가격, 플레이한 맥락,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가를 주고 샀는데 초반부터 버그에 시달린다면 당연히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세일 때 친구랑 같이 즐겼다면 같은 콘텐츠라도 재미가 배가 되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스트리머 방송을 보고 저 정도면 나도 재밌겠다고 들어왔는데 실제 경험이 예상과 딱 맞아떨어지면 만족감이 훨씬 커집니다. 결국 평점이 갈리는 이유는 게임 자체만이 아니라 결과 맥락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기대치가 만들어내는 고세물가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약속이죠. 이 금액을 내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개발자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기대한 그 약속을 딱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지만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험을 얹어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게이머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 게임을 원하는 팬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게임에서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게임을 보는 눈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